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를 키울 때 아이를 바라보잖아. 예. 근데 아이를 바라보는 것보다 남편하고 사이가 되게 좋아야 아이가 잘 커. 그게 되게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게 전부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오. 우리는 이제 왜 젊은 엄마들 막 30대 초반 이런 애는 남편은 뒷전에 놓고 애만 졸졸졸졸 쫓아다니잖아. 그렇죠. 애만 챙기고 애 위주로 하고 애 뭐 되죠. 반찬 위주로 하고 막. 근데 그러지 말 그런 거보다 더 큰 걸 얻으려면 남편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거나 남편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을 때 아이는 되게 안정감을 느끼는 거지. 애들은 느끼니까 그러니까 사이가 그 좋은 공간의 그 기류가 아이를 키우는 키우는 거거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되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공기를 만드는 거야, 공기를. 같이. 나는 되게 안전하다라고 느낄 때, 자기가 어렸을 때, 어떨 때 그렇게 느끼는 거야. 엄마 아빠가 헤어질 일도 없을 때, 늘 헤어질까 말까 이러면은 내가 있는 공간 자체가 되게 위험해지잖아. 그렇죠. 엄청 불안하죠. 어렸을 때 어땠어? 그러면은 뭐 그런 좋았던 거보다 두 분이 너무 싸워가지고 엄마가 또 나간다고 하면 어떡하지라고 불안했던 기억이 떠오르지. 뭐 그렇게 막 두 분이 엄청 알콩달콩 막 이런 기억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가 원하는 거는 그 알콩달콩한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 아빠가 저렇게 좋으니 이 집이 깨질 일은 없고 내가 있는 공간이 되게 안전하다고 느낀단 말이야. 그것이 그 아이한테 현재에 머무를 수 있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내가 안심이 돼야 크거든. 그런 안심이 돼야지 성장할 수 있군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많이 훼손당했으면 아이는 계속 생존에 걱정, 염려, 두려움 그런 거에 이렇게 쫓긴단 말이야. 불안에 떨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은 안전해. 그러면 내가 성장하게 되는 거지. 안전이 우선인 거지. 울타리가. 그러면 엄마들이 남편과의 사이를 좋게 관계가 좋은 거에 더 신경을 쓰는 게 더 좋은 거네요. 그게 더 큰 걸 얻는 거지. 어떻게 하면 사이가 좋을 수 있죠. 맨날 싸우는데. 그러니까 그 티격태격하고 조율하는 건 너무나 필수적인 부분이고 이 관계가 스테디하게 이렇게 관계가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또 이제 이런 얘기가 몸 언어 같은 것들을 잘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 관계를 잘하는 거야.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는 되게 우리가 뭐 고차원이 아니거든. 엄청 저차원이거든. 동물적이죠. 동물적이고 그래서 결국은 몸 언어를 잘 나누는 사람이 이 분위기를 되게 안전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남편 애 공부하려고 뭐 애한테 전전긍긍해서 막 이러지 말고 애는 좀 분리시키고 남편하고 어떻게 하면 좀 질적으로 양적으로 좋은 시간을 보낼 것인지를 좀 연구를 해야 돼. 그냥 그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 그게 되게 그러니까 정원처럼 가꾸는 거라고 생각하고 관계를. 그것이 결국은 아이를 되게 잘 양육하는 방식이야. 어려운데요, 갑자기. 사실은 애들 요렇게 봐주는 게 더 쉽지. 그치. 진짜 더 쉬운 방법이지. 애들은 그리고 내가 좀 조작하면 그 안에 있잖아. 근데 그렇게 말 안 듣고 남편은. 그죠. 남편은 내 지 뜻대로 멋대로 안 하고. 그래도 더 큰 걸 얻을 수 있어. 그거를. 근데 더 어려운 거지. 그만큼 어려우니까 모두 못하는 거겠지? 더 조금 그런 데에 대한 고민? 생각은 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떡하죠? 그래. 얘기하다 보니 당장에 애들 뭐 챙길 거? 뭐 이런 거 위주로 많이 생각하고 남편은 그나마 밥이라도 챙겨줘야지? 요 정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거의 잊어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 어떤 가사 집안일을 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관계로 풀어봐야지. 남편과 나의 관계는 어떤가. 그러니까 좀 더 깊은 차원으로. 그래서 어디서 걸려있지 내가? 그리고 남편은 어떻고? 그 관계를 풀면 좀 더 본질적인 데서 푸는 게 되고 그 관계를 생각하면은 이제 어떤 성적인 문제도 나오게 되고. 그쵸. 근데 그 성적인 문제가 풀려 관계도 풀리는 거야. 중요한 부분이죠. 엄청. 성적인 부분이 먼저 풀리고 특히 남녀 간의 관계니까 뭐 일본 사람이 쓴 육아서 보면 부부 간의 성적 긴장감을 아이가 가장 많이 느낀다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뭐 섹스리스나 뭐 이렇게 되면 관계의 긴장이 이렇게 날카로움이 있고 그 날카로움을 아이가 느낀다는 거야.
애들은 느끼는 가장 그거를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아이라는 거. 아이들이요? 그대로 나와. 그러니까 그림에 보면 아 너희 얘네 섹스리스구나 이런 거 다 알아. 무섭네요. 나는 다 알겠더라고. 어... 성이 문제 핵심이 성이다 뭐 이렇게 너희 뭐 7살 애가 그림 그려도 남편이 부인의 그 성적 불편감 때문에 화내고 이런 게 다 나온다니까 7살에 애들이 그림에 애들은 무의식적으로 그걸 느낀다는 거야. 그래서 그 적당히 애들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사이 좋은 척 하는 건 아니지. 관계가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이걸 적극적으로 푸는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해라. 아이만 잘 키우고 싶다 이건 엄청 욕심인 거야. 우리 둘 사이가 쟤랑 나랑 개판인데 얘만 잘 컸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없다는 없어요. 거지. 그 공기를 같이 숨 쉬는 거니까. 네. 거기에 대한 생각이 일단 많지 않았던 거예요. 엄청 찔리네요. 그래? 엄청 많지 찔리고 없어. 저희는 둘이 성향이 달라가지고 투닥거릴 때가 많아가지고 그게 약간 지금 생각하니 약간 미안하기도 하고. 투닥거리는 거 정도는 조율하는 거는 아이들한테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까 완전히 왜 완벽한 관계 이런 게 아니라 이 여러 가지의 스펙트럼을 아이한테 보여주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 갈등이 있고 화해하고 또 갈등을 또 있고 또 화해하고 이런 것들은 사람이 사는데 다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근데 그렇지만 결속력이 있다거나 뭐 끈끈함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만드는 거지 뭐 드라마에서처럼 완벽하고 막 너무 막 스윗하고 막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없죠. 현실에서는 그런 스윗함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는 거의 제 옆에 애가 붙어 있잖아요. 좀 커서 오빠랑 엄마 좀만 붙어 있어도 둘이 왜 붙어 있어? 뭐 이렇게 진짜? 둘이 왜 친해? 막 좀 크니까 막 그런 얘기할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이 22살인데 이제 우리 남편이랑 이렇게 누워서 있는데 내가 이렇게 남편은 되게 안겨가지고 이렇게 있었거든. 얼마 전의 일인데 근데 애가 이렇게 들어온 거야. 근데 우리 아들 22인데 그거 보고도 씩 웃더라. 좋아서 안심하겠다. 아직도 두 분이 저렇게 좋으시구나. 그러니까 그게 뭔가 자기한테 되게 만족스러운 느낌. 이렇게 씩 웃어. 근데 그게 뭐 나도 웃음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 22살인 아이한테도 그것이 자기한테 되게 안정감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다 이기적이다. 쟤네들이 헤어지니까 내가 위험할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하면 헤어질 일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이혼할 일은 없으니.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결혼을 하고도 부모가 이혼한 게 상처가 될 수 막 상담하다 보면 30대에 자기가 애를 낳고 남편이 부모님이 이혼했는데도 울고불고 하거든. 그거는 30대도 그러니 5세, 6세, 7세, 10세 막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서 그게 다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인 거야. 부부 싸움이 얘네들은 자기를 바치고 있는 세계가 무너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전체가 계속 흔들려 봐. 얘가 어떻게 내가 나를 성장을 시키겠어. 얘가 만약에 식물이라고 하면 포장지가 다 뜯기고 그러는데 얘가 클 수 있겠냐고. 이게 적당한 온도를 항상 유지해주고 그걸 맞춰서 물도 주고 이랬을 때 이게 잘 크지. 그래서 상담을 할 때도 아주 어렸을 때 보살핌을 못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어떤 경우에 상담이 되게 잘 되면 남편이 되게 울타리 역할을 해줬을 때 이 사람이 상담을 해서 비로소 성장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을 할 때 울타리가 반드시 필요해. 내가 안전하다고 할 때 크는 거야. 그래요? 남편이 이렇게 강한 튼튼한 울타리 해주는 내담자분들이 훨씬 더 잘 돼요? 크고 남편도 마찬가지야. 그 울타리가 그러니까 혼자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되게 혼자 감당하는 건 진짜 안 힘들죠. 커지고 그냥 근근히 더 우울해지지 않을 정도 상담할 때 그 목표 설정을 낮추거든. 제가 울타리가 없으니까. 왜냐면 얘는 생존과 성장을 같이 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 어느 정도 울타리가 있으면 얘는 어느 정도 생존을 위한 어떤 조건을 갖춰줬으니까 이제 크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쓸 때 굉장히 안 크는 거야. 그렇군요. 근데 부부관계가 흔들린다는 건 얘는 생존과 성장을 같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럴 때 뭐 되게 거칠게 또 그걸 뚫고 나오는 놈도 있겠지. 생명이라는 게 워낙 신비하니까. 그렇지만 확률이 훨씬 떨어져. 부부 사이 관계가 핵심이군요. 아이 성장에. 그러니까 나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은 딱 답이 나오지.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을 잘 살고 있나. 근데 순간 또 정말 순간 드는 생각인데 어떻게 남편한테 잘해주지 이렇게 바뀌네요. 저는 잘해주지. 진짜 싫어. 진짜 싫어. 뭘 더 잘해. 잘해주는 게 아니고 관계가 관계를 좋다는 푸는 게 거는 관계를 푸는 거는 뭘까요, 쌤? 뭐냐면 내가 어떻게 걸려 있는지 보는 거야. 잘해주지라는 건 주체 그 남편의 니즈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내가 남편한테 뭐가 걸려있지? 뭐 어떻게 얘기할 때 내가 기분이 나쁘지? 그런 부분을 봐요. 그게 그래서 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풀어지는 거지 누구한테 비율을 맞추는 얘기가 절대 아니죠.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남편이 너는 뭐 집에서 돈 안 벌고 뭐해 뭐 이라는 말이 내가 걸렸어. 그러면은 나한테는 돈을 벌어야 된다는 신념이 있는 거야. 예, 나한테도 그 신념이 있는 거죠. 그 신념이 있을 때 내가 이 신념이 어디서 왔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어떤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판단했다든가 그랬을 때 내가 그렇게 엄마의 신념을 내가 고스란히 받았는데 이게 맞나 틀리나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벌어야만 내가 가정주부로서 가치가 있나? 그게 아니라 나는 굉장히 남편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정서적인 제공을 한다거나 뭐 어떤 걸 하는 것도 되게 돈보다 더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내가 선택할 순간 적극적으로 선택을 해서 이걸 한 거일 수도 있잖아. 네. 근데 엄마의 돈을 벌어야 의미가 있어라는 것 때문에 내가 내 가치를 계속 깎아먹고 있기 때문에 내 자존감이 되게 낮아져 있다면 그렇죠. 이건 엄마 거고 그러니까는 이게 꼭 다 따를 필요가 없고 좀 따져보거나 내 사고를 점검하거나 네. 그래서 이게 아니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되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다시 이렇게 그래서 남편이 만약에 돈 벌어와 라는 말이 웃기고 있네 이렇게 툭 쳐버릴 수 있는 예, 그런 거. 근데 거기 말리지 않는 거지. 남편이 비율을 맞추는 이거는 비율을 맞추는 것보다는 반대로 나를 다시 재건하는 다시 나의 의미와 가치를 내 스스로 인정하고 토닥이는 것들이 높아져야 되고 그런 거네요. 예. 사실 남편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사회적인 어떤 뭔가도 있고 뭔가 약간 더 우위에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거든요.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는 주부로 있으면서 제 스스로는 애들 돌보고 뭐 가사를 감당하면서 나도 엄청난 걸 하고 있지만 약간 밀리는 어떤 측면이 있었는데 왜냐면 느낌이 왜 밀리냐면 이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거기다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가치를 두고 있어서 밀리는 당연히 느낌이에요. 통념이 사회가 그걸 약간 강요하기도 하고 되게 멋진 일을 그쵸. 하거나 돈을 많이 벌면 되게 좋은 일을 하는 거. 근데 그쵸. 이거를 딛고 서려면 내가 더 커야 되는 거지. 네. 내가 더 나에 대해서 자존감이 높아져야 이게 가능하지. 그러네요. 뭔가 나 자신도 이미 이제 약간 숙이고 들어가는 네.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정말로 내가 나처럼 이렇게 50대가 되고 이러면 이게 역전이 있어요. 되는 거. 왜냐하면 남편도 사실은 사회를 50대 주반까지밖에 못해 사회생활을. 예. 사실은 밥 해먹고 관계 맺고 이런 일들이 더 오랫동안 80까지 할 수 있는 일인 거야. 주부로 지내면서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죠? 그 노하우가 어마무시해 사실은.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폄하하는 거지. 근데 내가 그렇지 않다고 딱 나를 지키면 그거를 다른 사람도 인정하게 되고 그 가치는 언젠간 드러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얘기를 듣다 보니 남편이랑 관계를 좋게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고민이 사실 내가 나를 건강하게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계속 나를 봐야 되는 그게 그런 거네요. 그게 다른 사람 다 설득당해 나한테. 그래요. 내가 이래 하면서 내가 지금 이런 걸 하잖아 하면서 설득당해요?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나를 그러게요.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나를 갈궈. 갈궈도 귀도 안 들어와 기중에도. 네. 그러게요. 애 입장에서는 엄마가 주부로 있지만 엄마로서 엄청 당당하게 살면 되게 좋은 되게 것 중요하지. 같아요. 되게 중요하지. 엄마가 막 주눅 들어있고 막 그러면 싫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 아이 입장에서 난 누구를 믿고 살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아빠 쪽이 더 센 거니까 아빠 쪽이 좋다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럴 수도 그렇지. 있겠네요. 아빠의 가치, 아빠의 경제적 가치,
우리 보통 그렇잖아.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빠가 생각하는 성공해야 돼. 이게 꼭 반드시 좋아야 되는. 그렇죠. 그러면 애는 그렇게 빨려갈 거고 내 삶을 돌보거나 이런 쪽은 아무리 사회생활하는 사람, 가정생활을 하는 주부로서 이렇게 양분되어지지도 않지만 요즘에는. 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삶의 어떤 남성성과 여성성의 양쪽 측면이잖아. 한쪽 측면이 강화되는 거, 한쪽 측면이 굉장히 죽는 거고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그만큼 균형을 이뤘을 때 건강한 거지. 남성성과 그렇네요. 여성성이. 네. 그랬을 때 이 여성성적인 삶, 나를 돌보고 나를 가꾸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들이 될 거란 말이야. 네.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집에 가가지고 진짜 먹을 거 하나도 없고 내가 맨날 쫓기는 삶을 샀는데 내가 잘 사는 건 그거 절대 아니거든. 앞으로는 내가 정말 작지만 적게 벌어도 나를 잘 양육하고 잘 먹고 이러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인데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뭔가 균형 있는 가치를 보고 잘할 수 있게 네. 해주는 게 엄마가 그런 기회가 있는 거지. 그런 걸 잘 보고 잘할 수 있게 당당하고 네. 되게 중요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거. 그리고 엄마가 계속 늘 성장하는 엄마를 둔 아이는 엄청 행복하지 네. 않겠어? 그렇겠네요. 네. 그렇게 엄마가 늘 저렇게 애쓰고 성장하고 엄마가 늘 어느 네. 날 보니까 여기 있는 줄 알았더니 엄마가 이렇게 엄마는 매일 성장해. 사람은 늘 성장해야 되나 봐. 그렇게 가는 거. 그렇게 그게 맞는 거거든. 늘 똑같은 얘기 너 학교는 어떻고 시집은 몇 살에 가야 되고 어쩌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아이의 상황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성장을 계속하는 엄마를 둔 아이는 정말 자기 상 자체가 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상이 되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 근데 엄마들이 지는 가만히 있으면서 애들 뭐 빨리 달려 쌍 막 이러잖아. 애들이 너 때문에 못 간다 이렇게 너가 이렇게 막고 있어서 못 간다 이렇게 엄마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네. 아이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라고. 나를 보고 내가 성장하는 거를 봐내는 거야. 아무도 내 대신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있잖아 퍼져가지고 너희들 때문에 희생해서 내가 못 살았으니 니네 보상해줘. 애들이 엄청 부담스러워. 그런 엄마한테 가까이 가지도 않아. 그렇지만 이 삶을 계속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런 엄마는 애들이 찾아오게 돼 있다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보니까 무슨 부작용이 있느냐면 우리 애들은 나를 있어요? 하나도 안 불쌍하게 생각한다. 나도 진짜 지네를 위해서 애썼는데 부작용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엄마가 우리 집에서 제일 행복하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나도 되게 뼈를 갈았는데 힘들게 아니, 했는데 근데 그게 약간 좋은 얘기인가 나쁜 얘기인가 좀 모르겠어. 헷갈리네요. 엄마는 우리 집에서 제일 행복하잖아. 엄마는 네. 늘 엄마를 위해서 엄마가 항상 제일 우선이잖아. 그렇게 애들이 느꼈나 보네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엄마는 늘 엄마 자신을 사랑하면서 엄마 자신을 가꾸잖아. 가꾸는데 그래서 내가 뭐 굳이 엄마한테 미안함이 없는 것 같아. 애들이 이제 와서 막 엄마 나 때문에 뭐 고생했지? 희생했지? 뭐 그런 건 나는 그거를 되게 안 주려고 하는 게 내 목표였던 것 같아. 약간 애들한테 그런 거는 짐을 주지 않는 거. 왜냐면 나는 우리 엄마 존재가 되게 짐스러웠거든.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엄마가 되게 힘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꾸 뭘 준다? 나를? 나한테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나는 되게 몸집이 큰 사람인데 개미가 뭐를 먹이를 갖고 와가지고 나한테 자꾸 먹을 걸 주는데 그걸 얻어먹는 그 죄책감?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되게 어렸을 때 많이 들어. 내가 나는 저런 존재가 되게 싫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애들한테 그런 느낌을 주긴 싫으셨나 보다. 되게 구차한 느낌이지 않아?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있긴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걸 몰라주나 하는 게 한 번씩 올라올 때도 있죠. 애들한테는. 근데 나는 그 마음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네, 그런 거 없이. 왜냐면 내 삶을 산다고 생각하니까. 쌤을 계속 가꾸고 성장시키면서 이것도 그냥 삶의 일부로 그냥 같이 하신 거니까. 그냥 이게 난 거야. 이 남편과 아이가 그냥 나였고 그것을 나는 개선시키는 느낌이었지. 그냥 함께 갈 뿐이지. 함께 갈 거지. 내가 쟤를 위해서 희생하고 쟤를 위해서 이걸 참는 적은 없었던 것 같아. 그런 관점이 없었는데 어떡하죠? 그런 그런 관점 없이? 없었어? 없었는데. 그럼 무슨 관점이었는데?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된다는 거의 아, 애가 딱 태어나니까 거의 그 생각밖에 안 들었던 건데 얘를 어떻게 잘 키우지? 뭐 아, 그런- 나는 빠지고 예. 그 대상들만 있는. 제 그냥 정말 태어나자 내 새끼가 아니라 얘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우지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서 막 돌아갔지 제 자신에 대한 초점 제가 그러니까 선생님 이야기 듣다 보면 선생님은 내가 일단 중심이 있고 그 주변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엄청난 차이네. 저 같은 경우는 애가 딱 태어나니까 사실 남편도 약간 뒷전이고 애가 중심이 딱 있으면서 나머지 주변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렇게 중심이 다른 거죠. 아, 그래. 그래야만 남편이 보이는 것 같아.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나는 왜 외롭지? 남편하고 관계 속에서 나는 뭔가를 받고 싶다라는 내 니즈가 있고. 그래서 남편하고 포커싱이 맞춰지고. 근데 이제 보통 한 그런 게 완전히 보이는 게 애들이 10살 정도 돼서 내 몸에서 약간 떨어져야 남편하고 관계가 이렇게 또 쓰지. 자기가 지금 그 기로에 있는 것 같아. 자기가 6살, 딱. 6학년, 3학년이니까 애들은 이제 몸에서부터 떨어져서 떨어뜨리고 딱 분리하고 경계를 짓고 이 공간에 남편과 나를 위해서 뭔가 마음의 여유를 좀 두면서 이걸 갖고 나가는 이게 정원 같은 것 같아. 갖고 나가는 것 같아. 갖고 와야지. 만약에 있잖아. 똑같아. 내가 막 텃밭이 있는데 계속 방치를 하면 여기에 온갖 잡초가 다 들어온단 말이지. 그걸 계속 뽑아주고 가꾸고 또 뭐 대도 세워주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방치해놓고 난 왜 이렇게 후진 텃밭을 갖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둘만의 관계 속에서. 근데 그것을 잘 가꿨을 때 나머지도 제대로 돌아간다는 거야. 애들이. 그게 되게 중요하게 핵심이라는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면 부부 사이를 더 좋게. 어떻게 보면 더 큰 걸 사냥을 해야 돼. 짠짠한 애를 사냥할 게 아니라 더 큰 걸 사냥해야지 먹을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더 길들이기 힘든 맹수를 길들여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더 어려워서 안 하는 거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포기 상태. 뭐 애들이 어렸을 때는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애들이 좀 크니까 남편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조금 더 많아지고 이제 애들도 안 데리고 자도 되니까 같이 자고 뭐 신생아 때부터는 계속 붙어서 막 자니까 애가 몸에서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다시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라고 그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 아줌마들이 이분들이 근데 섹스레스인 부부들이 되게 많고 우리나라에 가족끼리 그러니까 남편이랑 다시 같이 자는 게 어색한 부부도 많고 이미 이제 따로 자는 게 너무 편해진 사람도 많고 손잡는 것도 어색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 같이 그러니까 왜 붙어 있지 막 애들이 맨날 그렇게 따로 있다가 왜 붙어 있지 막 이런 반응도 막 나오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같이 있을 때 하다못해 이렇게 등어리를 쓰다듬어 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스킨십, 뭔가 이런 몸의 언어 같은 거를 좀 많이 쓰고 그것이 나한테도 되게 좀 좋죠. 만족스럽지. 나한테. 근데 우리는 있잖아. 그놈의. 그러다 보면은 각자 이제 누구 말마다 사냥하러 나가는. 너무 근엄했어요. 바깥으로 나가. 그게 애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거. 애들한테 엄청 안정감을 주지. 잘 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